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두 번째 시간의 진행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2장 사회복지조사에서 조사연구 요소 또 과정 이렇게 다뤄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사연구의 요소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변수. 그래서 진행을 할 적에 단어로서 변수, 그리고 타당도, 신뢰도,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실험 연구에 와서는 또 전체를 종합해서 한번 일괄 정리하는, 이렇게 해서 종합판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하나 변수란 무엇인지, 타당도란 무엇인지, 또 신뢰도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사 연구의 요소에도 변수, 변인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읽던, 변인이라고 읽던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변수란 연구하려고 하는 어떤 특성, 연구 대상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다양한 값을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을 바로 변수, 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할 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수의 개념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가장 출제가 잘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러 변수를 다 정리는 해놨습니다만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그리고 매개변수, 조절변수, 이 4개에 대해서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사물에 따라 분류하거나 다양한 값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수, 베리어블스에도 변수, 사물의 속성,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자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변수, 변수를 바로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결과, 독립변수를 가미한 연구 또는 독립변수, 여기는 연구의 결과라고 적겠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다면 종속변수의 변화 또는 연구의 결과를 가져온 변수입니다. 야기한 변수, 가져온이라는 게 구어체니까 시험용어 한다면 종속변수의 변화나 연구의 결과를 야기한 변수, 초래한 변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기는 종속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가미 또는 조작으로 야기된 변화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의 변화나 또는 연구의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원인변수.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종속변수는 결과변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함으로써 변화를 야기되게끔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처치 또 일반적으로는 실험변인이라고 합니다. 실험변인 또는 처치, 처방, 진단,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야기되기 때문에 처치란 말을 넣어서 처치자극 또는 의도하는 실험에서 실험에 있어서 연구자가 주도하는 것이 실험 처치 또는 실험 변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결과 변수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앞선 시간에도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여기는 반드시 시간의 선후가 존재를 합니다. 시간의 선후가 존재를 하는데 반드시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가 제시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야기된다. 바로 이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분석 관계에서 인과관계라고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자를 가지고 가시면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 변수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는 독립 변수가 제거되면 매개 변수는 매개되면 당연 제거됩니다. 당연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 변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제거되면 매개 변수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조절 변수가 있는데 이거 쓰겠습니다. 조절 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조절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독립 변수에 의한 종속 변수 변화의 강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강도를 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독립 변수의 결과물은 아니고 독립 변수, 즉 원인 변수의 영향력에 의해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독립 변수가 있고 없고 독립 변수의 있고 없고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변수를 우리는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유형은 언뜻 보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물이면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사라지면 매개 변수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조절 변수는 본래 독립 변수가 있거나 없거나 본래 존재를 하는 거예요. 본래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에서 변수의 그 개념을 쭉 정리를 했지요. 변수. 거기 보시면 독립 변수 일정하게 전제된 원인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하는 변수로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도 불리우는다.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변수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외에도 실험 처치, 처치 자극, 실험 변인 이런 단어로 같이 가미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에서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변화.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변화를 하는 변수로 결과 변수,
피설명 변수, 피예측 변수라고 하는 것을 종속 변수라고 한다. 그냥 문제는 길었습니다만 독립 변수의 가미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를 또는 연구의 결과를 종속 변수,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종속 변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그 기능이 일정하게 규정된 독립 변수와는 달리 내면적, 비가시적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바로 요거, 요 개념을 같이 가미를 시켜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의 결과물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 변수로서 역할을 동시에 치르는 바로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실험용 용어로서 그 기능이 일정하게 규정된 독립 변수와는 달리 바로 내면적,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조절 변수, 양자의 관계, 원인 결과의 관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강도를 이끌어가는 변수로 상황 변수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 바로 세 번째를 정리를 해놨지.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점은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가 없으면 당연 소멸되지만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냥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절 변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적에는 이런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적어도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아시는 거고, 그리고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이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유생 변수가 나와 있죠. 유생 변수. 유생 변수란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유생 변수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계가 표면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를 유생 변수라고 한다. 거기 오면 유생 변수는 기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 생각했던 변수들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양자에 동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유생 변수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런 유생 변수는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방해가, 즉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해 요인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제거되는 변수, 바로 이런 제거되는 변수를 우리는 밑에 있는 통제 변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서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이 변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문제는 당연히 나오고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또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타당도를 보겠습니다. 타당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접근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타당도. 아직은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종류에는 과정에 따라서 형성평가도 있고 총괄평가도 있고 또 그러면 누가 평가의 주체이냐를 가지고 자체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고 외부평가도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효과성평가도 있고 효율성평가도 있고 공평성평가도 있고 품질평가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체를 위한 평가에는 우리가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그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냐 아니냐.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는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 메타평가. 자, 보면 좋은 평가의 조건.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위에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해야 됩니다. 좋은 평가의 조건을 검사의 양호도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조사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할 적에, 공부를 할 적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에 여기 잠시 벗어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평가라고 불리우는 것에는 거기에 오면 검사, 테스트도 있고 또 측정, 미주어먼트도 있고 평가, 에발류에이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알아보는 것,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알아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아본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결과의 수량화를 말합니다. 검사 결과를 수량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측정 결과는 수치죠. 측정 결과인 측정치에 대한 말하자면 검사 결과를 수치로 바꿔놓은 것을 측정이라 하고 그 수치를 측정치라고 합니다. 그 측정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 측정은 평가의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 뭔가 알아본 것을 수치화한 측정. 그 측정의 결과 이 측정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한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는 모의고사를 봤을 적에 모든 사람에게 80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맞으면 사회복지조사론의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한 것이고 시험 본 결과를 채점해서 수치로 바꾼 것은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묘하게 똑같이 80점이 나왔을 때 그 80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각 한 사람에게 80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가치 판단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A란 사람에게 80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B란 사람에게 80점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을 말합니다. 환경의 입장에서, 전체 환경의 입장에서 그 평가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지? 환경과의 관계에서 평가를 분석하는 것은 총평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평가라고 해놓고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가라고 하든 검사라고 같은 의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별 없이 그냥 하는데 좋은 평가의 조건으로서는 4가지가 있는데 그들 평가의 양어도 검사의 양어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용해서 써드렸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어요. 좋은 평가를 하려면, 좋은 시험이려면, 좋은 검사이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타당도, 하나는 신뢰도, 하나는 객관도, 그리고 하나는 실용도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시험, 이 4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검사 도구가 좋은 검사 도구, 좋은 평가 도구, 좋은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배경 지식으로 제가 써드렸으니까 정리해서 걸로 보고 타당도, 발리더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당도는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타당도는 그냥 어떤 한 목적성이라고 이렇게만 적어 놓겠습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알아봤나. 그때 정확히란 단어를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혹시 다른 걸 알아본 건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타당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때문에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도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때 정확하게라고 하는 것은 양적 개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는 일관성, 안정, 이게 정확성이라는 개념을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가 적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얼마나 동질적으로 나타나느냐를 보는 것은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점자의 신뢰도. 채점자의 신뢰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에서 객관도를 빼고 좋은 평가의 조건으로서는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만 따지고 있고 신뢰도 종류의 객관도를 넣어서 5개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제성의 원칙이 되겠어요. 경제성. 얼마나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간, 비용, 노력이 적게 들었느냐. 가능한 한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이 적게 들면 대단히 경제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킨 것을 우리는 바로 좋은 평가의 조건, 검사의 양호도, 평가의 양호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목차가 타당도가 나왔으니까 타당도. 타당도의 개요를 보면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이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이게 바로 타당도가 되겠는데, 타당도.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그래서 혹시 다른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정직성.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타당도의 종류로서는 여기에는 내용 타당도와 좀 띄었습니다.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알아봐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알아보아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가 바로 내용 타당도가 되겠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냥 그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다 이렇게 왔었지만 근자에 보면 이제는 여기까지 거꾸로 올라가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살을 붙여서 여러분 노트에다가 첨가시키게끔 상세한 이걸 해서 상세화시켜서 지금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 의의에 있는 1번에 4번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다. 지금 거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내용을 제대로 알아느냐. 이거 말이에요. 그렇죠? 검사의 정직성 또는 검사의 진실성으로 이 내용 타당도에는 그냥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논리적 타당도도 있고 안면 타당도도 있습니다. 논리적 타당도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볼 적에 연구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알아봐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시설의 입장에서 내가 알아봐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리적 타당도. 보통 거기를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안면 타당도 또는 액면 타당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안면 타당도, 액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피험자의 입장에서 내가 알아봐야 할 것을 제대로 내가 시험을 받는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은 혹시 출제되지 않았는가? 요즘 보면은 많은 엄마들이 내신 성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많은 엄마들이 학교에 옵니다. 거기 사유에 있는 몇 번 문제는 선생님 다 맞췄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가 출제 범위라고 하셨는데 그 7번 문제는 그 범위 밖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시험 볼 범위가 아닌 것을 시험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내용 타당도 중에 안면 타당도 유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피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알아봐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은 안면 타당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래서 똑같이 내용 타당도라고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내가 출제할 것을 제대로 출제했냐는 알아보는 것은 논리적 타당도, 그냥 내용 타당도. 그러고 피험자의 입장에서 내가 시험 볼 것을 제대로 시험 받느냐를 따지는 것은 안면 타당도, 액면 타당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준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라고 그러죠. 또 공인 타당도, 공통된 요인 타당도인데 이건 동시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양자를 합쳐서 준거 타당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조사 방법론이나 통계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규준과 준거가 나와 있습니다. 규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비교 기준 또는 해석 기준으로 상대평가의 도구입니다. 상대평가 도구로서 비교 기준 또는 해석 기준을 규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는 상대평가를 규준지향평가라고 합니다. 상대평가를 규준지향평가. 일반적으로 크게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집단이나 학급에서는 또는 학과목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평균이 가장 일반적인 규준, 비교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롬이라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준거. 이것은 목표 달성,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목표 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이 준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준, 소위 정해진 모든 이건 일정 기준으로서 이것은 절대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선발시험, 성적순, 선발시험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차 변별,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규준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 정도 점수를 맞으면 충분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시험에서 사용하는 것이 준거가 되겠어요. 그때는 보통 일반적인 자격시험 보면 과목당 40점 맞고 전체 평균 60점이면 나중에 실무에서 주어진 업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합격시키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상대 비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별로 비교가 아니라 개인별로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준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준거. 이 준거를 미래 시점에 알아본다면 예언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실무 역량이 얼마나 높이 나타날까를 제14회 합격자들과 비교를 해보는데 그랬더니 제13회 합격자들이 아주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을 잘했으면 그것을 한 3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업무 수행력이 탁월하다면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 그 소위 타당도, 그 중에 준거 타당도, 그 중에
예언 타당도는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5년 후에 합격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봤더니 영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1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준거 타당도가 형편없는, 예언 타당도가 형편없는 그런 시험지였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언 타당도 문제점은 뭐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3년, 5년, 짜쁘면 몇 달이라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 타당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또는 평가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미 기존에 공인받은 다른 검사의 점수와 비교해서 바로 준거를 파악하는 것은 동시적 타당도, 동시점에 검사를 실시하는 때와 이미 공인받은 다른 검사의 점수를 비교해서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은 동시적 타당도, 공통 요인 타당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언 타당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등장한 것이 공인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인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또는 판별 타당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는 일명 구성 개념 타당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의 구성 요인들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을 바로 구인 타당도. 그 말하면 여기는 구성 요인 또는 구성 개념을 뭘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타당도를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데, 가설을 가지고 구성 개념을 제대로 알아봤는지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구인 타당도 종류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더 자세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설명이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이런 정도만 보겠어요. 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도의 일반, 타당도 일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한 줄로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그리고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합쳐서 준거 타당도죠. 또 그러면 구인 타당도 등이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를 여기까지 좀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다음에 실험 연구 타당도에는 실험 연구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는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적 타당도는 본질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본질적 타당도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알아보아야 할 것을 진짜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은 내적 타당도가 되겠고, 그에 비해서 의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해서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말하자면 써먹을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의적 타당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 의적 타당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근자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종래는 출제되지 않던 타당도 일반이 출제가 되어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교재에 요약해 놓은 것을 도로 살을 찌워서 지금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왔다 해서 이것이 안 나오면 이것은 당연히 더 중요한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설명해 왔던 것은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양이 많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부터 시작을 해보겠어요. 자,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
자,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라고 거기에 보시면 어떤 실험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표시하는 요건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그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것을 정도를 내적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만 자, 여기 우리가 내적 타당도라고 그냥 실험 연구의 타당도라고 제목을 적고 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실험 연구는 뒤에 실험 설계라는 개념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자, 실험 연구. 먼저 우리가 실험 연구가 뭔데? 실험 연구 또는 실험 연구 설계가 뭔데? 를 미리 한번 또 뒤에 또 한번 똑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을 적어 보겠는데,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그랬죠.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줄 바꿔서 종속변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나 알아보고자 하는 설계를 실험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걸 바꿔서 종속변인의 변화, 다시 말해서 연구의 결과가 줄 바꿔서 독립변인 때문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나 연구 설계를 실험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 연구의 타당도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적 타당도와 의적 타당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 정리하기 위해서 목차를 잡아서 지금 적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내적 타당도를 보겠어요.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의 개념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 눈으로 보지 말고 같이 적으십니다.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자,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종속변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종속변화의 어떤 변화, 연구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진정 독립변인 때문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의 존재성이죠. 또는 독립변인의 영향력.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을 내적 타당도, 흔히 말로 가장 원초적 타당도, 본질적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알아보면 3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전제 조건 또는 3대 추론 조건.
또 그런가 하면 3대 인가행위 규명 조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3대 전제 조건은 내적 자건 첫 번째가 시간적 선행성. 시간적 선행성. 또 공동 변화. 또 경쟁가설 배제. 경쟁가설 배제.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전제 조건, 3대 추론 요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간적 선행성.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아봤을 적에는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정말 독립변인이 원인일까? 이걸 규명하지 않은 독립변인의 존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독립변인이 가미된 다음에 종속변인의 변화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독립변인이 원인 변수니까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누가 갖고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실험 연구를 할 적에 실험 연구에도 가설을 설정할 때는 같이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는 종속변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현 상황에다가 독립변수를 가면 이런 변화가 나올 거야. 이미 어떤 변화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가치지향이고 이건 그야말로 종속변수를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놓고는 종속변수를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독립변수를 가미했을 때 이런 종속변수가 나오죠. 거꾸로 독립변수를 찾아가는 이런 실험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나와 있죠.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야 돼요. 다음에 공통변화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하게 되면 반드시 종속변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독립변인을 가미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초적 불능이 되는 거죠. 제거되어야 해요. 그에 비해서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아니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독립변인 때문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독립변인 이외에 유생변수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경쟁가설 배제라고 합니다. 독립변인을 가미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독립변인이 아니라도 A를 가미해도 나타날 수도 있고 B를 가미해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고 C를 가미해도 그런 조짐은 보여.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종속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도대체 이것이 독립변수 때문인지 아니면 독립변인과 나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 때문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과학하라고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봐도 그렇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시간적 선행성은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가미할 적에는 종속변인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가미해야 된다. 이 때문에 연구자의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 그다음에 공통변화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나서 조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다음에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인 이외의 기타 변수는 모조리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그래서 조작, 비교, 통제 이 세 가지 조작, 비교, 통제 또는 시간적 선행성, 공통변화 또 경쟁가설 배제 이 세 가지를 내적 타당도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이나 추론 요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하단부에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 나오지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3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를 뭐냐면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독립변이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연한 사건의 개입, 역사, 우연한 사건이죠. 우연한 사건의 개입. 또 그러면 성숙,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체득 또는 터득하게 되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다른 그 시간의 흐름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떠한 변수의 영향으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는,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가 본래 알아보고자 했던 독립변수의 존재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검사. 모의고사를 자주 보게 되면 강의를 제가 하는 강의 제 것만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현장 시험 가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많은 강사들은 자기들이 잘 가르쳐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왠지 답은 보여 라고 하는 검사의 반복성이나 검사의 숙달이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검사로 인한 내적 타당도 방해 요인이 되겠어요. 검사. 그다음 여기는 그야말로 잦은 검사 경험이 고병갑의 강의라고 하는 독립변수의 존재성을 오히려 과장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지는 못해도 답은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이 길러졌는데, 그걸 마치 고병갑이 강의라고 하는 소위 독립변인의 영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구 효과. 도구 효과라는 것은 소위 검사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서 점수에 뭐냐면 알아볼 것, 독립변수의 영향력 때문이어서 점수가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시험지가 쉬워서 많이 나왔는지, 그걸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구 효과. 또 그러면 극단 단계에 있는 통계적 효기. 자, 여기는 극단적 피험자 선발로 인해서 야기되는 내적 타당도 방해 요인은 통계적 효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실험 대상자의 상실이나 또는 인과관계의 모호성이나 피험자 선택의 편이나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두 여기도 출제가 되고 바로 여기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명관계상 더 있으지 않겠지만 4번 유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 교재로 보십니다. 일반화 가능성. 자, 우리말로 한다면 연구 결과를 다른 사건이나 다른 현장에 쓸 수 있느냐. 맞으면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유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우리말로 한다면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거기온 검사 실시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피험자 선발과 실험 처치 실험 처치가 뭐예요? 실험 처치가 뭐예요? 실험 처치. 아까 뭐랬어요? 실험 처치는 독립변인을 말하죠. 독립변인. 또 실험 상황에 대한 반발 효과나 거듭된 중다 처치에 의한 간섭 효과 또는 플레스보 효과라고 하는 유약 효과 이런 것 등을 막 쓰고 있습니다. 옆에다 여러분들이 유적 타당도 옆에다 적어놓을 3번 해서 여러분들은 3번에다가 내적 타당도와 유적 타당도의 관계 이렇게 적으세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관계라고 적어놓으시고 반비례 관계라고 적으십시오.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연구는 이 말은 뭐예요? 독립변인 외에 기타 변수를 최대한 통제한, 배제한 실험 연구는 외적 타당도가 낮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독립변인 외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습도로, 온도로, 소음으로, 진동으로 아니면 그 담당자, 업무 담당자의 기분 상태로, 바이오리듬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독립변수 하나만 존재를 시켜서 이끌어갔던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장 연구나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 이 말을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연구는 외적 타당도가 낮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다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관계 이렇게 해놓으시고 1번 반비례 관계, 2번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연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좋은 평가도구의 조건으로서 신뢰도를 또 이렇게 좀 더 상세히 그 흐름, 출제의 흐름으로 볼 적에 상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